2024년 11월 14일 날 진수능입니다. 이거 봅시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게 좀 긴데 어렵지 않습니다. 봅시다.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도 반대하고 천주교도 반대하고 또 외세는 다 싫어했죠. 다 반대한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 척사파는 다 반대했죠. 위정척사 사상, 그죠? 이 사람들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개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 뭐 개항이 돼갖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계물성무와 화민성속, 뭐 엄청나 어려운 어떤 한자들인데 이거의 앞 글자를 딴 개화다. 그러니까 개화는 이제 이런 원래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제 이런 두 개의 어떤 그 글자를 따온 거다, 그죠? 앞 글자를 딴 어떤 개화다.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의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식 확장. 이거 뭐 무식하니까 좀 알아라, 그죠? 그 얘기고. 그다음에 좀 안 다음에는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안 거를 이 국민들에게 좀 알려줘라. 그죠? 조선 어떤 그 백성들에게 좀 알려줘라. 요런 어떤 생각을 했었네요. 요런 개념이었다. 개화라는 게. 맨 처음에 이제 요런 개화의 어떤 개념물이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글 자체가 이제 그 개화가 이제 개화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쭉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떤 뭐 의미가 바뀌더라, 개념이 바뀌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문단 봅시다. 개항 이전에는 이런 상황이었고, 개항 이후에는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제 좀 괜찮네, 해보니까 뭐 좋더라, 그죠? 과학기술 이런 게 좋더라, 이런 게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문명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개항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통치자가 이제 좀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거를 국민의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개항 이후에는 뭐냐면은 서양 문물을 이제 수용하는 것, 그게 이제 개화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임오곤란 이후의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상승보를 발간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뭐 반서양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뭐 석사파들이 여전히 개항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자기 주장했었으니까. 그걸 좀 바로잡으려고, 좀 좋게 해주려고 이제 한성순보를 발간했는데,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또 뭐 다른 모양이네, 그죠?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이 뭡니까? 마찬가지 뭐 무식한 걸 좀 아는 거죠, 그죠? 과 풍속의 진보, 그러니까 막 머리도 안 감고 다니고 막 안 씻고 다니고 막 머리도 안 자르고 그냥 머리가 뭐 그렇게 하니까 그걸 좀 풍속도 좀 좋게 깔끔하게 좀 하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개화 개념이다 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문명을 수용하자, 서양 문명을 수용하자, 그게 아니라 서양의 어떤 기술과 제도를 도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지도 발달하고, 그죠? 좀 깨이고 머리도 좀 똑똑해지고 풍속도 좀 이제 좀 깔끔하게 하자, 서양처럼. 이렇게 이제 그 한성순보에서는 그 개화의 개념을 그렇게 썼다라는 거지. 이 개념은 인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 뭐 지금 이건 이제 왕정 시대죠. 그러니까 근대 왕정 시대니까 인민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 그죠? 지금 이제 우리는 인민이 아니고 국민이죠, 국민입니다, 그죠? 이제 약간 덜 발달된 지역에서 이제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 그러니까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다.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 그러니까 독립 주권. 그러니까 외세 침략에 대해서 뭐 일본의 침략, 중국의 어떤 막 간섭, 이런 것들, 러시아의 간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에 대항해서 독립 주권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런 걸 좀 깨달아라. 그런 게 내포가 됐다, 그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까지는 안 되고 그냥 뭐 인민 정도에서 머물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왕은 계속 이제 자기가 왕 노릇을 하고 싶은 거지, 그죠? 통치자 입장에서는, 그죠? 그 귀족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기득권을 안 놓치고 싶겠지. 그러니까 통치자 입장에서는 수용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문명의 어떤 장점,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 이런 거 받아들여 가지고
국가의 진보를 좀 그나마 좀 발전하고 싶다. 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지. 그치? 뭐 이해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들이 이제 자기 걸 다 놓치기 싫고, 그 이제 어떤 뭐 조금 또 국가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런 선에서 이제 조금 허용을 하겠다, 해주겠다. 뭐 그런 정도죠. 개화당 인사 산문단. 개화당 인사가 제시한 그 개화의 개념은 이제 개화 개념이 좀 또 바뀌는 거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그러니까 성문화된 게 뭡니까? 글자로 써놓은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법정 같은데 글자가 써져 있다는 거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뭐 사형을 시키고 뭐 몇 대를 때리고 권장을 몇 대 때리고 며칠날 뭐 그 징역을 시키고 가두고 이런 거를 그냥 사또가 마음대로 한 거야, 그죠? 이거 뭐 성문화된 거 아니어서 그냥 사또가 얘기하는 게 법이고 막 실행해버리고 막 자기가 입법, 사법, 행정 다 하는 거야. 그런 거 없이 이제 법적 절차를 하자. 조선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좀 이제 서양적인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성문화된 그런 어떤 지금 현대의 어떤 국가의 형태를 좀 맞추자. 그게 이제 개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한 것이다, 그죠?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 내포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어떤 지금 현대 국가처럼 이런 식으로 또 성문화된 어떤 뭐 사법 어떤 사람을 가두고 체포하고 할 때는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법에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말로 막 가두고 사또의 말로 말 한마디도 가두고 이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였죠. 개화당에서. 그런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해. 여기까지 이제 왕으로 생각했네. 그러니까 왕은 야 정치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공화정 어떤 뭐 국민들이 뽑은 어떤 뭐 당에서 그죠? 어떤 뭐 국회 정도 수준에서 좀 이제 좀 하자. 뽑은 어떤 대통령, 수장 뭐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도 국민선으로 뽑는 거 이런 걸 생각까지 못했고, 그죠? 왕은 여전히 있고 왕이 통치를 하고 하는 내에서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상황. 기존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은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좀 이제 그걸 좀 법 같은 거를 조금 좀 사법 체계를 조금 성문화시키자. 뭐 그런 얘기였지. 그 정도라고 봤는데 개화의 실행 주철에서의 왕의 어떤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왕은 뒤로 빠져라. 정치는 이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죠?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의 변화. 풍속의 진보는 얘들 마찬가지죠. 잘 씻고 좀 깔끔하게 다니고 좀 샤워도 하고 머리도 좀 깎고. 그다음에 통치 방식의 변화. 통치 방식을 좀 변화시키자. 왕이 통치하지 말고 우리도 이제 그 뭐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이런 식으로 공화정, 그죠? 그런 식의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이번 대통령에 대한 개념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기는 아니고, 그죠? 어쨌든 어떤 국민이 어떤 뭐 그 왕이 주도하는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으로 가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시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지, 그죠? 기존의 뭐 기득권들을 다 쫓아내고 새로운 어떤 공화정을 하자 이런 거였으니까 도전이지. 기존의 기득권들한테 도전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역, 지들이 공화정 기존의 그 기득권을 다 쫓아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상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런 거야, 그죠?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유가 그런 거지, 그죠? 실패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갑신정변 일으켰던 사람들 다 처벌을 받고 뭐 외국에 다 보내지고 뭐 죽고 막 그랬죠. 이후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갑신정변 때문에 이제 지금 개화의 개념이 상당히 안 좋게 된 거지, 그죠? 안 좋게 된 상황에서 이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 거야. 근데 또 개화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구성원들을 또 조직하고 동원하고 또 뭐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미지를 좀 벗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6.1조인이 소유견물 저술해가지고 개화의 개념에 더 씌워진 또 부정적 이미지를 좀 떼려고 노력했다. 근데 개화 개념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죠? 개화란 좀 안 좋은 것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는데 6.1조인 소유견문도 쓰면서 조금 이제 좀 부정적 이미지를 좀 떼려고 노력했다. 이후에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여기서는 또 개화 개념이 또 바뀌는 거야.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한다. 그러니까 실행 주체가 누굽니까? 아까 뭐 인민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지금 국민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그죠? 인민이란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좀 실행 주체, 국가 구성원 전체, 이제 국민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서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서 이제 그 국가 실행 주체는 이제 국민으로 보는 거고, 그 역시 이제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권은 최초로 나왔느냐? 아니죠. 그 인민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독립 주체, 독립 주권, 주권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미, 그죠? 이건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거지. 군대 국가 주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립 국가, 독립 주권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그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대 주권, 군대 국가의 주권, 그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쭉 발전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계속 그 뭐냐 그 개화의 어떤 개념들이 조금씩 이제 근대화돼가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 현대에 점점 가까워지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을사늑약이 일어난 거지. 이때 이제 일본 놈들이 이제 좀 뭐 을사늑약을 일으켰다 했다, 그죠? 그 외국노들이 막 그렇게 나라를 넘겼다. 이때 이후 이제 개화론, 이때는 이제 개화론이 반대고 나발이고 이제 이때 막 밀어붙이는 거지, 그죠? 이때는 이제 뭐 아예 반대 얘기를 조금 들어주긴 했었는데 이제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다 이제 다 개화다. 와장창 몰려오는 겁니다. 개화가. 개화의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제 뭐 을사늑약을 하면서 싹 다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대한제공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대한제공회니까 이제 뭐 근대 국가 수용하자. 완전 와장창 다 받아들여가지고 전부 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근대 국가 만들자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봐도, 일본이 이제 워낙 잘했으니까, 잘해가지고 강해졌으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지.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고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근대 문명의 주체를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배움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개념이고, 그 이제 서양 문명들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개념인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선생님이 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 학생들의 주체성이 강화가 된 거지. 우리 민족은 조금 그 미개한,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서양 문명을 다 받아들이자, 다 최고다, 서양 문명이 최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얕잡아 보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은식이 이제 또 나타난 거지. 그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지금 너무 무시당한다. 그죠? 근대 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 그러니까 주체를 서양 근대 문명을 일으키는 어떤 미국 아니 뭐 일본 서양 개념, 서양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체를 우리로 하자. 우리가 주체가 우리다. 주목해가지고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어떤 과학 기술이나 이런 뛰어난 걸 인정해. 뛰어난 걸 인정하는데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주체는 그 기에 눌려 있다가, 그러니까 완전 그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이 좀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이제 취급받고 무시받다가, 그래도 좀 이제 주체는 우리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박은식. 근대 국가의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대 국가의 건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새로운 주체 형성, 그러니까 주체를 우리로 하는 겁니다, 그죠? 주목해서 문명에 대한 자긍심 가지자, 그 얘기지.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는 건 맞지. 그죠? 과학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워낙 조선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인 건 맞는데, 문명의 정신적 측면,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 기존에 있던 유학을 좀 혁신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좀 발전시켜가지고 좀 우리 현실에 맞게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한 거지. 기존에 있던 유교관념,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관념들, 좋은 거 많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이제 가만 놔두니까 점점 타락이 되고, 어떤 유학의 가르침을 안 듣고 유학을 따라서 조선이 후기가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조선의 성리학 건국 개념을 안 지켜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맨 처음 만들 때는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 근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엉망이 된 거지. 유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걸 유교를 안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어쨌든 간에 유학을 좀 혁신해가지고 재구성해가지고 지금 현재 개항이 되고 막 와장창 몰려오고 지금 서양 어떤 어떤 과학기술이 몰려오고 막 천주교도 몰려오고 난리인데 여전히 안 바뀌는 어떤 유교의 개념으로는 좀 그렇다. 거기에 또 맞게 조금 재구성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좀 자존심을 좀 지키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뭐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다 무조건 다 서양 문명은 최고고 우리는 다 바보 병신들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자존심 좀 챙기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 이런 걸 위해서는 요거는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 요거는 유교가 아주 특화가 돼 있죠.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정신인 문화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우리께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자존심 상하지 말자. 그래 얘기입니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에 있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이 뭐냐,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이제 중국 놈들도 어떤 과학기술 받아들였는데 뭐가 안 돼. 그거 나에 나옵니다. 받아들였는데 뭐가 안 되더라. 그래갖고 이제 정신은 중국 정신을 지키자. 그걸 보고 이제 따라하는 거지. 박은식도 그죠? 따라한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한 게 아니라 주류 중국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이 이제 그런 흐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상은 정신은 우리 걸로 챙기고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자. 중국에 있는 걸 배우는 거지. 그죠?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 철학적 인식의 주체. 그러니까 과학을 철학과 같은 거를 인식하는 게 누구냐? 국민이죠. 그죠? 국민들. 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 그러니까 실천적 도덕 수양은 누가 합니까? 국민이죠, 국민.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다. 자존심 잃지 마라. 그 얘기였습니다. 그죠? 대단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겁니다. 나아 봅시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이건 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인데,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전쟁 이후였다. 마치 아편전쟁 이후에는 중국도 어느 정도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잖아요. 세계 최고로 알고 있는데 아편전쟁에서 졌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죠? 그렇게 된 거고 깜짝 놀랐죠. 전면적인 이제 관심을 기울인 거지. 우리가 왜 졌을까? 과학 기술이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 큰일 났다. 이제 전쟁 패배한 원인을 찾겠지. 그 위기감이 반세기에 걸쳐서 이제 근대화의 추진, 이제 근대화도 하자.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져버리니까 기술이 부족하구나. 이라고 이제 기술을 이제 수용하는 거지. 근대화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다. 기술 수용은 이제 이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 수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일 전쟁에서 졌어. 그죠? 청일전 일본한테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술 수용만으로도 안 되네. 이래가지고 인식이 이제 나은 거지. 그죠?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 그러니까 이게 기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게 하는 과학 정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죠?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제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가 됐다. 과학 정신이 이제 필요하다. 중국 청나라가 일본한테도 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과학 정신이 부족하구나. 기술로는 안 되겠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그죠? 기술을 만든 그 과학 정신을 받아들이자. 이래 본 거지. 이건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옌푸, 그 다음에 천두슈 나오고 장진마이 나오는데 이 세 명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봅시다. 옌푸부터 봅시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 약육강식의 경쟁,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 받아들였는데 졌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정신적 자질, 과학 정신. 국민의 정신적 자질에 과학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본 거지. 그러니까 옌푸도 같은 생각이네. 그죠? 봤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 과학적 사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파악한 그는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과학적 정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치가 따라오는 겁니다. 정치적 변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정신이 먼저고 그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정치가 만들어진다. 정치 변혁이 이제 뿌려내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는 인과실증의 방법, 그러니까 인과실증이 뭡니까? 과학적 방법인 거지. 그죠? 원인과 결과를 찾고, 그죠?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가 나올 거다. 이게 과학적 방법이잖아요. 그죠? 과학 정신인 거지. 실증,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인과실증, 이게 이제 그 과학적 정신이지. 그죠? 이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과학이라고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통 학문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어떤 성리학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에 좀 벗어나야 된다. 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문화 자체도 다 받아들이자. 다 받아들여. 과학 정신을 중심으로 다 받아들이자라고 본 거지.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찬두슈에게 이어졌다. 찬두슈도 이제 같은 생각이네요. 그죠? 옌푸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겠지. 신문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했고 했으니까 봅시다. 찬두슈는 또 어떻게 받아들였나? 어떻게 이제 쭉 이어졌는지 봅시다. 옌푸의 생각을. 찬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죠? 과학이 깔려야 된다.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게 전제가 된 다음에 정치적 변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옌푸의 생각이었는데 천두씨도 마찬가지네.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가 실현이 가능하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뭐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고 보고, 그러니까 과학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정신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 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 그러니까 전통 문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들을 전부 다 비판, 부정,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시도를 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라고 주장했대요. 그러니까 사상 철학도 마찬가지, 기존에 있던 사상 철학도 마찬가지,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과학적이냐 과학적이냐 아니냐로 이제 잣대로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과학적 방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야 그거 다 비판, 다 부정, 공상이야 이렇게 본 거지. 그렇게 주장한 찬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치? 그 사회, 그 다음에 인간의 삶, 그런 거의 연구도 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해야 된다. 과학의 방법 연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실증,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과, 과학적 방법 많죠? 과학적으로 논거하는 방법들, 뭐 귀인합법, 연역법,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과학적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사회 돌아가는 것도 연구하고, 인간의 삶도 연구하고, 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본 건데, 근데 1차 대전이 터졌어.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엄청나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거를 과학을 이용해서 저지른 죄악의 결과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을 보고서 야 과학이 저런 전쟁을 일으켰구나 라고 본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한 놈들이 문제인 거다. 그죠? 과학을 이용해 한 놈들이 저지른 죄악이다.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그리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이 문제가 아니야. 그 이용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문단 봅시다. 한편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놈이 나옵니다. 장진마이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봅시다. 그러니까 옌푸나 천두슈는 일단 뭐 정신까지 전부 다 이제 과학 정신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이건 이제 장진마이는 생각이 다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다 돌아봤대요. 장진마이가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 과학이 이제 워낙 그걸 뭐 통제를 안 되니까 이것들이 핵폭탄 만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후에 이제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과학은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과학이 모든 만능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 인생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정신문화죠, 그죠? 해결할 수 없다.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 그러니까 사상이 무너지는 거지. 사상이 없는 거야. 그죠? 근대과학 문명에서는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주장에 했다. 그러니까 뭐 주체 책임 부재는 뭡니까? 그러니까 뭐 과학을 어떤 배우고 익히고 활용하는 그 주체, 예? 걔들은 책임이 없는 거야. 그냥 사람 죽든 말든 막 무책임하게 막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동의했는데 다만 그는 과학적 방법은 부정하지 않았다. 과학적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인, 뭐 인과, 결과, 인과, 그다음에 인과의 방법, 그다음에 실증의 방법, 뭐 연역법, 그죠? 뭐 귀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부정하지. 그건 나쁘다 이렇게 본 건 아니지만 인생관의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거지. 인생관, 어떤 사람의 삶, 라이프 이런 거에 있어서는 과학으로는 이제 뭐 적용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본 거지. 과학의 어떤 한계점 지적한 겁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과 별개. 인생관은 과학과 좀 다른 거, 별개다. 과학 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과학 만능주의, 신문화 운동 여기서 부정됐다. 신문화 운동에서는 이제 전부 다 부정했잖아요. 과학 정신이 안 들어가 있는 건 다 이제 다 배척, 그죠? 했는데 아주 부정된 거, 중국 전통 가치관, 뭐 성리학이라든지, 그죠? 정신문화 이런 거는 좀 수호를 하자. 이랬기 때문에 이제 이거 따라서 이제 박은식도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다. 서양 철학도 뭐 좋은 것도 많고, 뭐 중국 철학도 좋은 거 많고, 우리나라 그 철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영상으로 넘어갑시다.